굿모닝 에어라낙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정확하게 10시. 네,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향미로 밥을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었답니다. 제가 어저께 밥을 못 먹었더라고요. 세이크 하나와 라면 하나, 그리고 합창단 연습 가서 찐 초당 옥수수 1개 그렇게 먹었어요. 아침에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남편은 쓰레기 버리러 간 사이에 밥을 해서 아침을 겸상을 했네요. 아주 드문 일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위에 청소하러 가고 있어요. 내일 오전 오후 병원을 한 군데씩 가려면 오늘 청소를 해줘야 마음이 편하고, 또 만약에 나중에 까치다 나중에 체력이 또 허락된다면 나가서 차도 손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겨울 이불 맡겨놓은 거를 조금 찾아와야 돼요. 지난주엔 둘째 딸아이하고 같이 가서 청소를 해서 재미있고 빠르게 청소를 하고 왔었죠. 아이들이 있는 동안 계속 사실 움직이면서 놀러 다녔잖아요. 오자마자 오레브 가서 수영을 하고, 또 한림공원에 가서 돌고 청소도 하고, 또 뭐 했지? 뭐 크게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분주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피곤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침에 남편과 식탁에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남편의 거래처 중에서 어떤 분이 가끔씩 좋은 글귀를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상부상조 이제 그런 글귀를 보내면서 사슴의 울음소리에 대한 얘기를 보내셨더래요. 그 사슴의 울음소리를 뭐라고 두자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하던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의미가 그래요. 모든 동물은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자기 혼자 먹고 또 나중에 와서 먹으려고 땅에 묻어둔대요. 근데 사슴만이 유일하게 큰 소리로 울어서 다른 동료들을 모은대요. 먹이를 발견했다, 그때만 사슴이 소리를 내서 운대요. 너무 아름다운 소리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어저께 어떤 분께 아주 실한 매실을 선물 받았어요. 저도 욕심이 많아서 누가 준다 그러면 좀 받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한테는 제가 약간 거절할 수 없는 뭔가의 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작년에 매실을 20kg나 담아뒀단 말이에요. 저렇게 담아두면 5, 6년은 먹어요. 그런데 제가 네 주세요 했어요. 왜냐면 자기 집에서 직접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은 거라고 생각해서 주시는 건데, 저 있어요 그러고 안 받기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사를, 어머나. 제가 못 지나가나요? 조금만 올리면 지나갈 수 있나 봐요. 누가 이사를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딴 사람한테 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거를 이제 주기 전에 제 차에 잠깐 실어놨었는데, 정말 매실이 전체가 다 그렇게 크고 실한 건 아니지만 매실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아 보였어요. 제가 한눈에 딱 보기에도. 이제 우리 남편이 주면서
어제 매실 너무 좋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았어. 그러니까 준다고 미리 말을 했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다고 했었어요. 여보. 사실 그러니까 남편의 그렇게 묻는 의도를 알겠는 게 매실이 되게 탐났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저 금방 나가실 거 맞지? 아니요, 저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예. 네. 그러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 매실이 되게 탐났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사실 매실이 나도 탐이 났지만 욕심이 나서 내가 또 저걸 담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집에 이미 몇 년치 먹을 게 있고 우리가 또 저걸 담으려면 병도 사야 돼. 그래서 제가 나도 욕심을 조금 버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눔한 거야 이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사슴의 울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경치 너무 좋죠. 옥상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올라왔어요. 타일 모양 확인하러 올라왔고 안 들어오셨네요 지난주에. 저기 사다리차 사장님한테 30분, 3시간, 2시간 있다 간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떡하지? 해먹에 누워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저 아이는 제 눈치를 보면서 먹고 있고, 이 아이는 나름 친한 아이라서 괜찮은데, 족감한 아이 때문에 다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초음파 찍으러는 오늘 가보려고요. 한 끼만 굶고 오면 된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진료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오후 2시에 가서 초음파 찍고 차 고치고 이불 찾아오고 오늘 일 끝내면 내일은 치과만 가면 돼요. 길냥이 밥 먹으라고 저는 그냥 현관문으로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마당으로 가서 태목에 누울 거예요. 무릎 담요를 등에도 하나 깔고,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은 등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 조금 추워요. 그래서 등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다리에도 무릎 담요를 덮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졸아볼 생각이에요. 버들마 편초에 나비가 2마리 앉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예뻐라. 양쪽에 앉아서 저기 독구와 순돌이는 그늘에 앉아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네요. 날이 제법 뜨거워요. 병원 가는 길이에요. 병원을 간다는 건 그래, 괜한 긴장감이 따라오는 일이죠. 병원 참 자주 다녔잖아요. 한 8년간 9년 작년까지 다녔으니까 9년을 다녔네요. 9년을 다니면서 검사를 받는 건 내가 컨디션이 좋았는데도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이 돼요. 괜찮나요? 결과 좋나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삼성병원에 굉장히 귀여운 혈액종양과 교수님은 100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늘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최우수상 졸업장을 딴 게 딱 1년 전이네요. 정말 너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정기 검진이 없어진 대신에 그냥 검진 받으러 가요. 맞아요. 제 성격에 등이라도 이렇게 안 아팠으면 아마 검진 안 갔을걸요? 저는 제가 잘 아니까. 깜짝이야. 나는 화분이 못 보던 화분이 왜 이렇게 있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이 길냥이가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너 거기서 뭐해? 어? 아마 얘가 1호인가 2호인가 그럴 거예요. 귀가 납작하게. 하여튼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헷갈려 죽겠어. 우리 집 큰 화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람. 다시 들어온 사이에 레오가 나가고 싶어 해서 조금 산책. 세면기 2개는 다 팔았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어떤 남성분이 와서 가져가셨고, 하나는 제가 실을 수 있으면 제가 내일 치과 가는 길에 배달해 드리기로 했어요. 돈은 이미 들어왔고요. 레오 풀 뜯는 동안 나 맥심 커피 한 잔 마셔야겠어요. 시내에서 이불 찾아서 이불 넣어두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2시쯤 나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아주 젊은 의사선생님, 3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그것도 안 되었을까, 그런 남자 의사선생님한테 제 정상을 얘기했더니, 그래서 내가 복부 이렇게 그 초음파를 찍고 싶다 했더니 등이 아픈데 왜 복부를 찍냐고 계속 이 복부 초음파를 거부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 비급여다, 뭐 실비가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해도 10만 원이더라고요. 비급여라도. 아니 그 정도라도 그럼 뭐 제가 뭐 보험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근데 굳이 안 해주더니 저거 근육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본인 등짝이 아픈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나도 이제 뭐 그때는 또 컨디션도 좀 좋았고 낮에 지금처럼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또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또 괜히 또 기분이 조금 가벼워져서 근육통 약을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너무 찝찝한 거예요. 내가 진료를 제대로 본 걸까? 근육통 약과 진통제, 뭐 소염제 이런 걸 먹어가지고 이게 될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까 하기 언니가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같이 자수리하고 또 우리 막내 만나서 점심 같이 먹고 이불 찾아서 들어오는 길에 언니를 집 앞에 내려주고 혼자 오면서 병원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우리 간호사한테 이러이러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줘서 내가 처방은 받고 왔으나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원장님한테 다 노티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도 이제 제 이야기를 미리 들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10시 이후에 오시면 초음파를 해드리겠다고. 그래, 내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뭐 췌장염이나 그런 염증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렇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촬영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일 다시 촬영하러 갑니다. 저 초음파 찍으러 가는 여자예요. 그래요. 뭐 젊은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뭐 근육통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근육통은 우리가 아는 통증이잖아요. 근육통은 어떻게 오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근육통의 결하고는 달라요. 어디가 딱 아파서 못 살겠다 이건 아니지만 갈비뼈 주위가 따끔따끔, 앞뒤로 통으로 갈비뼈가 따끔따끔 그럴 때가 있고, 아무튼 통증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찝찝해요. 이렇게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이렇게 그 근육통은 기분이 찝찝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되죠. 뭐든지 아는 게 힘이다. 가끔 누가 이렇게 말하죠. 모르는 게 약이다. 자, 알아야 될 건 알고 몰라야 될 건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단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늦은 점심을 먹었으니 3시 반이나 돼서야 먹었으니 오늘은 일찍 누워서 자려고요. 상당히 한 게 뭐 있다고 도대체 피곤한 건지 오늘 청소도 안 했고 해먹에서 조금 쉬다가 마당에 풀떼기 조금 손보고 병원 갔다 오고 차수리하고 밥 먹고 이불 찾아오고 이불 갖다 넣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가벼운 일들만 줄줄이 한 건데 뭐 했다고 이렇게 피곤할까요? 나 진짜 췌장에 염증 있는 여잔가요?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편안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네, 행복한 수요일 저녁 보내세요. 참 내일부터 장마가 오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계속 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애월 한학이었습니다.